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우리은행 대 BNK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경기 홈에서 하나원큐 상대로 69대 44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삼성생명 상대로 72대 59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한 이후 두 번째 경기였던 하나원큐 상대로는 주축 선수들을 번갈아 기용하며 체력 안배를 가져가면서도 탄한 수비와 빠른 스피드를 살려 상대를 압도한 경기였죠. 박지현의 활약 속에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20개 마진을 기록했으며 14개 3점 슛을 43.8%의 적중률 속에 기록했습니다. 또한 12인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가운데 박혜진, 고아라가 뛰어난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3점 슛과 골 및 돌파로 3쿼터의 런을 만들어 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BNK썸은 지난 경기 창원 중립구장에서 신한은행 상대로 73대 6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우리은행 상대로 52대 76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신한은행 상대로는 2경기 연속 결장하고 있던 김한별이 부상에서 돌아오는 호재가 있었고 진한과 한엄지의 동반 더블 기록 속에 포스트업과 미들레인지 점퍼슛을 성공시키는 공격 옵션을 보여준 경기였죠. 상대의 야투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얼리 오펜스를 통해서 상대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상대 림을 직접 공략하는 공격으로 흐름을 가져왔고 이소희의 3점 슛이 터졌습니다. 또한 안혜지가 주전 피지 싸움에서 판정승을 기록한 승리의 내용입니다. 김한별, 한엄지, 진한의 스피드가 떨어진다는 BNK썸의 약점을 12,345차전에서 놓치지 않았던 우리은행입니다. 또한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했지만 홈경기 일정이 있는 만큼 승리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은행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OK금융그룹 대 대한항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K저축은행은 이전 경기 홈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3대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 상대로는 세트별 경기력의 기복 현상은 유효했지만 개인 한 경기 최다 득점과 최다 서브 득점을 기록한 레오가 승부처의 해결사가 되었던 경기였죠. 차지환이 이 경기 결장 후 복귀하는 호재도 있었으며 송명근의 지원 사격도 나왔으며 이민규 세터가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는 경기력을 보여준 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범실 싸움에서는 밀렸지만 블로킹, 서브 에이스 대결에서 우위를 보였고 부용찬 리베로의 허슬 플레이도 팀 사기를 올렸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대한항공은 이전 경기 원정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KB손해보험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카드 상대로는 링컨이 1세트 때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2세트부터 주춤했고 결국 3세트에는 임동혁과 교체되었으며 정지석이 경기 중 손가락 부상을 당하며 잠시 자리를 비운 것도 흐름 싸움에서 악영향을 줬던 경기였죠. 곽승석이 3세트에 선발 출전했지만 부상 복귀 이후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던 탓에 리시브 라인이 흔들렸고 눈에 보이는 공격의 시도가 늘어나자 상대 블로킹에 차단을 당하면서 분위기를 빼앗겼습니다. 또한 서브 에이스 대결은 동일했지만 블로킹, 범실 싸움에서 밀렸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무혈입성이 예상되었던 정규 시즌 우승 레이스가 최근의 부진 때문에 현대캐피탈과 2파전이 된 대한항공입니다. 기회 순간에 강했던 대한항공의 저력을 기대해도 좋은 타이밍에 걸린 경기입니다. 또한 곽승석의 부상이 많이 호전된 만큼 대한항공의 팀 리시브 성공률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대한항공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IBK기업은행 대 현대건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이전 경기 홈에서 GS칼텍스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흥국생명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GS칼텍스 상대로는 표승주가 2경기 연속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김수지, 최정민이 블로킹 6득점, 유효 블로킹 13개를 합작하며 중앙 싸움에서 판정승을 기록한 경기였죠. 산타나도 반격 상황에서 해결사가 되었으며 상대방 공격에 블로킹 높이를 맞춘 전술적인 준비가 인상적이었고 수비 집중력도 살아난 상황입니다. 또한 범실은 동일했지만 블로킹, 서브 에이스 싸움에서 우위를 기록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현대건설은 이전 경기 원정에서 KGC 인삼공사 상대로 2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도로공사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KGC 인삼공사 상대로 3세트부터 몬타뉴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며 리버스 스윕을 노렸지만 김연견 리베로의 공백이 표시가 났고
선수 구성이 많이 바뀌면서 수비 구역 분배에 문제점이 노출된 경기였죠. 부상 복귀전을 치른 황민경이 3세트 이후부터는 정지훈과 교체되었고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결정적인 한방 싸움에서는 밀렸던 상황입니다. 또한 블로킹 대결에서는 우위를 보였지만 서브 에이스, 범실 싸움에서 밀렸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4패에 빠졌지만 현대건설은 이전 경기에서 몬타뉴가 3세트 이후부터는 세터와 호흡에 있어서 업그레이드된 경기력을 보여줬고 부상에서 돌아온 고예림, 황민경도 앞선 경기보다는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줄 것입니다. 현대건설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한국 대 이탈리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축이 빠진 가운데 잉글랜드에서 친선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연속 패배, 이전 벨기에전 열세였지만 그럼에도 피파 랭킹에서 우위였기에 이변을 노렸지만 역전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 1골을 기록했으며 6골 실점, 공격과 수비가 모두 안되고 있습니다. 지소현 포함 유럽파와 주전급 4~5명이 동시에 결장, 전력이 온전치 못합니다. 여기에 이전 벨기에전 역전 패배로 팀 분위기 역시 하락세입니다. 이탈리아도 역시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벨기에와 잉글랜드에 모두 1-2로 패했습니다. 이탈리아는 피파 랭킹 17위로 벨기에보다 강팀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 전력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월드컵 출전 국가죠. 이탈리아 역시 오늘 경기 승리로 자존심 회복을 노립니다. 이전 2경기 4골을 실점하면서 수비가 흔들린 만큼 오늘 경기는 수비적으로 안정감 있는 경기를 펼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소연을 중심으로 주전급 4~5명이 없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벨기에에게 패했지만 경기력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며 역시 월드컵 진출국으로 이 경기의 승리가 절실합니다. 한국보다는 이탈리아의 전력이 현재 더 원활한 상황이라 이탈리아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5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 대 맨시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볼프스부르크를 3대0으로 잡아내면서 훌륭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1무 1패를 거두는 등 분위기가 다소 침체였는데 16강전을 앞두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것은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에너지 4배를 앞세워 상대를 몰아치는 스타일인데 역습의 날카로움이 훌륭하기는 하지만 중앙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타입이죠. 기본적으로 양상을 만들면서 중앙 싸움에서 수적 우위 혹은 동료를 만들면서 점유율도 제법 챙기는 편입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유럽 대항전에서 마냥 밀리는 전적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리그에서는 4골로 부진한 실바도 챔스에서는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는 등 제 몫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라이프치히의 전형이 측면에는 공간을 꽤 내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주목해야 하고 중앙에 사람들을 많이 배치하는 전형을 쓰다 보니 아무래도 측면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 공격 시에는 윙백들의 전진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스타일입니다. 최근에는 맨시티가 3백을 가동하면서 베르나르도 실바를 레프트백 자리로 옮겨 측면에서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 단점을 이전 경기에서 노출하기는 했지만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전 경기에서 득점까지 기록하는 등 선수 개인의 폼은 좋다는 점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맨시티는 조 1위로 진출하게 되었는데 다른 강팀들보다는 할만한 상대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라는 평입니다. 이전 경기에서 노팅엄을 이기지 못하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아스날에게 다시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팀 분위기 상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 중론이죠. 이전 경기에서는 상대 골키퍼인 나바스의 활약과 홀란드 등 공격진들의 찬스 미스가 상당했지만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소극적인 교체도 문제였습니다. 이전 경기 처음으로 교체 카드를 꺼낸 시간은 88분, 결과라도 가져왔으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주전들의 체력적인 부분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물론 라이프치히가 이전 상대인 노팅엄 같이 극단적인 수비 대응을 짜고 대응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공격성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챔피언스리그 조별에서 홈에서도 상대 공격수인 은쿤쿠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했고 원정에서는 아예 1대2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의 레프트백 기용의 문제점도 한 경기만에 나오고 말았고 역습의 파괴력이 뛰어난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점유율과 라인을 높이는 양상을 자주 보이는 맨시티가 상성에서 앞선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맨시티가 완전히 앞선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맨시티가 라이프치히를 전력에서 아주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었고 이전 경기에서의 소극적인 교체로 인한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도 있는 상태죠. 라이프치히와 맨시티 모두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할 것을 감안하면 다득점 양상을 우선 고려해야 할 매치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6번째 경기는 인터밀란 대 포르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르는 우디네세를 3대1로 잡아냈습니다. 시몬의 인자기 감독도 리그에서는 우승이 어렵다면서
리그 레이스를 반포기 상태로 생각하고 있어 챔스에 온 힘을 다할 것이 유력한 상태. 따라서 이전 경기 교체로 출전한 라우타로가 다시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죠. 라우타로가 최근 빅찬스 미스가 다시 잦아진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전 경기에서 교체로 들어갔음에도 골을 기록하는 등 감 자체가 아주 나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테르의 무기는 수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원에서 1차 저지선 역할을 해줄 브로조비치가 복귀했고 브로조비치가 없던 상황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차라노글루도 예비 전력으로 중원을 뒷받침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인테르가 보여주고 있는 기본 전술인 측면에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실제로 윙백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는 충분하지만 포르투의 측면 자원들이 대거 빠진다는 점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는 리그에서는 10월 29일 이후로 무패를 달리는 등 쾌조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격력이 아주 만족스러운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실점을 최대한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그에서는 1월 15일 4대1로 파말리샹을 이긴 이후로는 실점을 아예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리그에서와는 달리 유럽 대항전에서는 리그에서 보여주는 경기 지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는 점유율이 밀리면서 다소 수세적인 경기를 펼쳐야 했고 홈에서 클럽 브리에게 0대4로 대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인테르와의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점유율과 중원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도 상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타비오와 갈레노가 모두 부상 소식이 있어 역습도 날카롭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테르의 포메이션과 윙백 자원들의 퀄리티가 상위권치고는 아주 훌륭한 상황은 아니라 더욱 뼈아픈 이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테르가 우세해 보입니다. 포르투가 조별리그에서는 점유율에서 밀리는 등 리그에서의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역습에 필요한 양 날개의 이탈도 뼈아픈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포르투의 경우 아틀레티코와 레버쿠젠 등 챔스 조별리그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하던 팀을 만나는 행운까지 있었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에서의 전적도 아주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테르는 리그에서의 우승 레이스는 포기한 듯한 모습이고 챔스에 온 역량을 집중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